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전자기능사 실기시험은 제1회부터 변경 실시됩니다. 작업형 시험의 과제 내용과 과제 수가 변경되는데요. 주요 변경 사항으로 SMD 부품 납땜 작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큐넷 공개 문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문제 1번 과제부터 회로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우스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 볼 텐데요. 필요한 부품을 먼저 찾아오도록 할까요? 첫 번째 회로 부분에 이제 타이머 IC를 이용한 클럭 발생 회로가 있습니다. NE555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클럭 발생 회로를 설계할 저항이 필요하고요. Early S 검색 후 더블 클릭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 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성 캐패시터도 필요하군요. 자, 이와 같이 클럭 발생 회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모두 찾았으니 이제 설계를 해 볼까요? 타이머 IC를 가지고 와서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좀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제 핀 배열이 회로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핀 배열을 우리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우스에는 이제 에딧 팔트 부품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부품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제 가장 아래 메뉴 중에 디컴포즈라고 있습니다. 이 디컴포즈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핀의 위치, 속성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곽선을 클릭을 하고 우측으로 그리드를 한 칸 늘려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핀의 배치를 바꿔 볼 텐데요. 8번 핀 VCC 핀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고 4번 핀 리셋 핀 또한 위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테이트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핀 번호 4번이 우측에 가 있는데요. M키를 눌러서 수평측 반전을 통해서 핀 번호 역시 8번과 동일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핀은 이제 로우 액티브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핀 디스차지 핀을 좌측으로 이동한 후에 M키를 눌러서 수평측 반전 후에 다시 로테이트를 통해서 핀 번호 또한 위쪽으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핀은 이제 클럭이 발생되는 출력 핀이 될 텐데요. 우측 중앙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핀은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 스레스홀드 핀은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M키를 눌러서 수평측 반전을 통해서 핀 번호가 위로 가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핀 1번 핀은 좌측으로 그리드 한 칸 이동을 시켜 주시고 이제 컨트롤 볼테이지 전압 제어 핀인 5번 핀 또한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아래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클럭 발생 회로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핀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다시 클릭한 후에 Make Device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는 파일트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네임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코어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에서는 패키징, 풋프린트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넥스트, 넥스트, 그리고 데이터 시트 또한 그대로 넥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K를 눌러주시면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NE555 underscore V2라는 여러분들이 수정한 파일트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편집창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편집 파일트는 그대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용지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수정된 타이머 IC를 가지고 와서 좌측 상단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지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클럭 발생 회로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항을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 해서 7번
핀 위에 배치를 하고요. 이어서 아래에 얼투 저항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캡4를 가지고 와서 아래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 캐패시터, 바이패스 캐패시터 로스 컨트롤 볼테이지 5번 핀에는 이와 같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통해서 노이즈를 줄여 타이밍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스 모드에서 파워를 all1 위에 배치 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스트링은 VCC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캐패시터 C1 아래 배치를 하고 1번 핀은 그라운드 핀입니다. 이와 같이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C2에도 그라운드 핀을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어링을 한번 해 볼까요? VCC 연결해서 all1 그리고 all1과 all2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all2와 C1 그리고 그라운드 연결해 줌에 따라서 전원이 인가되면 이제 VCC 5V에서 all1, all2, C1 방향으로 시스터는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것이 충전 패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디스차지 all1과 all2 사이에 연결해 주시고 9번과 6번은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CC는 VCC에 연결을 이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리셋핀 4번 핀은 로우 액티브죠. 그래서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하이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라운드 핀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 노이즈 필터링을 통해서 타이밍의 안정화를 기할 0.1 캐패시터를 그라운드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3번 핀에서는 이제 클럭 펄스가 출력이 될 텐데 이 클럭 펄스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LED 회로를 설계를 해주면 되겠지요. 자, 픽 디바이스 P를 눌러서 LED를 찾아옵니다. LED는 우리가 적색 LED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부품 물 추가를 해 주시고 LED 보호 저항을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LED를 이제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터미널스 모드에서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LED 회로를 완성을 합니다. 자, 이제 회로도에서 제시한 부품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ll1과 all2는 27k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ll2 역시 저항값을 27k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충전 방전용으로 사용하는 C1의 용량값은 10 마이크로페럿이군요. 자 그리고 C2는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0.01 혹은 0.1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하면 되는데 회로도에서는 0.1 마이크로 페럿으로 용량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ED 보호 저항 all3는 225oh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이와 같이 이제 회로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군요.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LED가 블링크 되면서 정상적으로 3번에서는 클럭 펄스가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을 눌러주시고요.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 시스템의 Set Animation 옵션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Show Wire Current with Arrow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전류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까지 이와 같이 화살표로 잘 표시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ll1, all2, C1으로 이와 같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될 때에는 C1이 충전이 될 때에는 출력핀 3번에서는 하이 펄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방전 패스는 C1, all2를 이용을 해서 인전이 됩니다. 방전이 될 때는 출력핀 3번 핀에서는 로우 펄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충전, 방전을 반복하면서 클럭 펄스가 출력이 되는 것이지요. 충전에 를 하는 것은 all1, all2가 되고 그리고 방전에 관여하는 저항값은 all2가 되겠지요. 따라서 충전 시간이 방전 시간보다 더 긴 것을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탑을 해서 멈추시고요. 공개 문제에 보시면 이 3번이 바로 TP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오실로스코프 장비를 이용을 해서 클럭 펄스를 측정을 하고 주기와 주파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볼까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모드, 가상 계측기 모드의 첫 번째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3번 출력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서 오실로스코프 창을 띄워 주시고요. 자, 원활한 관측을 위해서 오실로스코프 조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C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고 볼트 디비전은 2볼트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임 디비전을 조정을 해서 펄스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링을 이용을 해서 펄스를 딱 잡아볼까요? 펄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시 출력되는 하이 펄스 구간이 방전 시 출력되는 로우 펄스 구간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제 원샷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펄스를 멈추고 커서 버튼을 눌러서 주기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고 0초죠.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정확히 260ms의 주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주파수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측정한 주기는 560ms입니다. 이것분의 1 역수를 취하면 여러분들은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주기 주파수가 모두 이제 표시가 되니 여러분들은 쉽게 주기 주파수를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자 기능사 공개 1번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클럭 발생 회로에 대해서 설계 및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타이머 IC 내부 회로 동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보기란에 링크를 게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